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원자입니다. 국영수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자라는 직군이 많이 핫해진 요즘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높은 연봉을 위해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떠나 북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컴퓨터 쪽으로 대학을 나오시거나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 코딩 공부를 마치신 후 개발자로 일하시던 분들께서 해외 취업을 통해 이민을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캐나다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개발자 관련 학과의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를 나오는 길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큰 수입을 노릴 수 있는 직군이기도 하고 수요도 계속 늘고 있기에 어떠한 전공으로 유학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학비, 지역, 학교, 학과 등 얼마 전 커뮤니티 조사를 통해서도 어떠한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학비였지만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두 번째로 뽑아주신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및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야 올리네요. 프로그래밍 쪽은 배우는 언어와 과정에 따라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루트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개발자의 종류를 대충 살펴보자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포함하는 웹 개발자, 안드로이드 혹은 iOS 같은 모바일 쪽을 다루는 앱 개발자,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개발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외 정말 다양한 방향의 개발이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기에 개발자의 종류는 딱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언어를 맛배기식으로 배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학과만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 수요가 많은 개발자들을 기준으로 한국 및 캐나다의 학교들에서도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개발자를 키워내기 위해 구체적인 학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언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라든지 데이터베이스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라든지 생각보다 많은 학교들에서 저런 특화된 전공이 나오고 있어 아직 코딩 공부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세세한 전공이 아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 분야를 깊게 배우는 것이 같은 시간 안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기에 그 분야로의 취업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곳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보며 자신에게 어떠한 쪽이 더 맞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언어를 배웠기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캐나다에서 개발자로의 첫 구직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구직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개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쪽이 내가 구직할 때에도 수요가 넘쳐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개발 쪽을 전공했지만 코딩에 크게 자신이 없고 좋아하는 언어도 딱히 없던 저는 첫 구직할 당시 제가 할 줄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포지션도 제가 배웠던 언어랑 비슷하니까 금방 배워서 일할 수 있다고 자신감만 내비치며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이력서를 넣었었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며 언어를 다양하게 배웠던 부분이 이때 정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첫 구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천해드리고 싶기에 너무 세세한 전공이 아닌 제너럴한 컴퓨터 코딩학과로 선택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양하게 배우시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하여 포트폴리오까지 만드신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를 선택함으로써 구직할 때의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